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역사 돋보기의 무기 시리즈, 이번엔 창의 역사를 준비해봤습니다. 창은 원시시대 동물을 사냥하는 수렵 도구로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제작하는 법도 칼이나 활보다 훨씬 단순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인류사 최초의 무기는 창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량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병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으며, 그러니 창은 전쟁사에서 가장 일반적인 무기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만큼 인류 역사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해왔는데, 세계사 속 창에는 어떤 창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 활, 일본에 검이 있다면 중국엔 창이 있습니다. 중국의 무협지를 보면 창에 대한 판타지가 남다른 걸 알 수 있는데요. 물론 전설적인 검들도 많이 등장하지만 창에 대한 환상과 다양성은 정말 다채롭습니다. 당장 삼국지만 봐도 검보다는 창이 더 다양하잖아요. 무술의 신으로 등장하는 관우장비, 여포 전부 주 무기들이 창이죠. 유독 창에 판타지를 많이 부여하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창과 모를 구분하였는데, 창은 나무대에 무기를 꽂아 넣는 방식이라면 모는 철제 무기 안에 나무대를 꽂아 넣는 방식으로 사실 큰 차이는 없죠. 중국은 춘추 전국시대를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철기 시대로 돌입합니다. 춘추 전국시대라는 지난한 전쟁의 시대를 통해 철제 무기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하죠. 춘추 전국시대 가장 일반적인 보병들이 사용했던 창은 피였습니다. 피는 동아시아 창의 원형과도 같은 무기인데, 양날형으로 적을 밀쳐내는 건 물론 찌르고 벨 수도 있었으나 주로 찌르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과라는 창이 있었는데, 과는 갈고리 형태로 찌르기보다는 베는 무기였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에는 격렬한 전차전이 전개됐는데, 전차에 타고 있는 적군이나 혹은 말 위에 있는 적장을 끌어내리는 용도였습니다. 무예할 때 무예 한자가 이 과의 한자에서 유래했으며, 정벌한다는 뜻의 벌이라는 한자 역시 한자 과의 한자에서 유래했죠. 극이란 창도 있었습니다. 극은 피와 과를 합친 창입니다. 끝에는 피를, 옆으로는 과를 두어 위력이 아주 강한 창이었으며, 일반 병사들이 쓰지는 않고 전차에 타 있는 병사들이 사용했습니다. 피, 과, 극 세 창은 이후 중국 전쟁사에서 가장 일반적인 무기로 계속 쓰입니다. 중국 한나라 때는 흉노족과 싸우는 과정에서 유목민족들의 기마전술의 영향을 받아 기병대들이 사용했던 마삭이라는 무기가 만들어졌고, 유목민족들이 중국 본토에서 나라를 수립했던 5호 16국 시대에 가장 번성했었다고 합니다. 당나라 때는 기병대 일부가 맥도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창이라기보다는 장도에 가까운 형태인데, 당나라 시대 이사업이라는 장수가 애용했다고 하네요. 기록에 따르면 이사업 장군은 신장이 7척이나 되는 거구에 매우 용감무쌍했다고 합니다. 탈라스 전투에서 고선지 장군을 도왔다고 하는데, 이 맥도라는 무기가 사실은 고구려의 전통 무기였으며 당나라가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마삭이나 맥도가 웬만한 괴력의 소유자가 아니면 말을 타면서 한 손으로 들기 매우 무거워 그 전성기가 오래가지는 않은 듯합니다. 중국 창의 무기가 크게 발전하는 시점은 훨씬 시간이 지난 송나라 때입니다. 송나라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월도가 만들어졌고, 극도 발전하여 방천화극이 만들어졌습니다. 방천화극은 양옆으로 초승달 모양의 날을 장착한 극을 말합니다. 방천화극의 위력은 그냥 극의 살상력보다는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긴 초승달 모양의 날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방천화극은 전투용보다는 의뢰용으로 더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송나라 때보다 훨씬 이전이었던 삼국지에서 관우가 사용했다는 청룡 언월도와 여포가 사용했다는 방천화극은 소설상의 픽션인 겁니다. 송나라 때는 방천화극이랑 비슷한 월극이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월극은 도끼와 피를 합친 극이었죠. 혹은 대부라고 해서 창이긴 하지만 창 대신 도끼 날을 장착한 무기도 있었죠. 명나라 때는 산 혹은 선장이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도끼도 창도 아닌 것이 긴 장대에 마치 삽과 비슷한 모양의 날을 장착한 무기로 주로 사찰의 승려들이 사용했다고 하며, 대표적인 산 혹은 선장이 바로 월화산이라고 각종 무협지에서 승려들의 주무기로 나옵니다. 서유기에 나오는 사오장의 무기가 바로 이 선장이죠. 명나라 하면 병법의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척계광인데요. 척계광은 이른바 원앙진이라는 진법을 개발해내며 낭선이라는 창을 정식적으로 도입했습니다. 낭선은 피와 같은 평범한 장창 군데군데 철심을 박은 대나무 나뭇가지들을 마구 달아놓습니다. 이걸 그냥 흔들기만 해도 시야 방해는 물론 밀쳐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낭선은 워낙에 장창이라 낭선을 든 병사들만 있으면 위험했는데, 그래서 그 옆에 방패를 든 병사, 칼을 든 병사, 몽둥이 든 병사, 5m에 육박하는 장창을 든 병사 등을 골고루 배치시켜두는 겁니다. 이게 원앙진이라는 진법인데, 척계광이 왜구들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고안해낸 방식으로 긴 검을 사용했던 왜구들을 효과적으로 밀쳐내는데 낭선만한 게 없었다고 하네요.
또 당파라고 해서 중국식 삼지창도 있었습니다. 유목민족들을 보면 몽골군 같은 경우 창을 그렇게 애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 전투에 있어서 창을 효율적인 무기이긴 하지만 몽골군처럼 말 타고 냅다 질주하면서 싸우는 형태에서는 창은 다소 무거웠고 오히려 활을 많이 사용했죠. 하지만 만주족의 경우 8기군 그림에서 보듯 기병용 장창을 사용하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언월도도 많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죠. 한국 역시 오래전부터 창을 애용했습니다. 한국의 창은 대부분 중국에서 넘어온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창은 장식용이 아니라 전투용이기 때문에 창이 화려하고 독특할수록 무용지물하다는 겁니다. 창은 가장 기본에 충실할 때가 위력을 발휘하는 법이죠. 그래서 삼국시대에도 역시 중국처럼 모, 곽, 극 등을 사용했습니다. 극을 삼국시대에는 모극이라고도 많이 표현했죠. 더불어 철겸창이라고 대형 낫과 가까운 형태의 창도 있었습니다. 백제가 이 철감창을 잘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일본의 대형도 사치도와 유사해서 일본의 사치도가 백제의 철겸창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설이 있습니다. 찌르기보다는 베고 말 위의 적군을 끌어내리는 용도였죠. 고구려의 고분벽화를 보시면 개마무사라는 최강 기병대들이 기병용 장창 혹은 모를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고 보병에도 창병이 있었는데 기병보다는 짧은 창을 사용했습니다. 부월수라는 도끼 전문 부대도 있었습니다. 또 구창 혹은 요구창이라고 해서 갈고리 형태의 창들도 이 삼국이 모두 사용하였는데 신라나 가야의 경우 양옆으로 갈고리가 갈라진 구창을 사용했습니다. 신라가 창의 활용이 남달랐는데 이 신라는 장창병 부대가 따로 있었고 일반 창이나 모 같은 형태의 날에 옆으로 날을 하나 더 붙인 겸창이라는 무기도 있었죠. 고려나 조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모창 극을 가장 많이 활용했고 변용을 해도 이 세 가지에서 변용하는 수준이었죠. 그렇다고 창의 중요성이 낮았다는 건 아닙니다. 일반 보병들의 무기로는 칼보다는 창을 더 많이 썼기에 창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술서나 변법서에도 칼보다는 창의 비중이 더 많은 편이죠. 조선시대에는 아까 말씀드린 당파라는 삼지창을 자주 썼는데 사극을 보면 흔히 포도청 포졸들이 사용하는 삼지창이 바로 당파입니다. 당파의 사용은 명나라 척괴강이 도입하면서 보편화되었는데 임진왜란 때 조선이 명나라 원군이 사용하던 당파를 보고 감명을 받아 임진왜란 이후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사극에서는 워낙에 포졸들이 우스꽝스러운 이미지로 나와 당파가 약하다는 편견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파는 전시에도 자주 쓰였고 적의 무게를 빼앗거나 떨어뜨리는 데에는 당파만한 게 없었습니다. 조선 후기 정조의 지시로 규장각에서 제작한 무술서 무예도보 통지가 있는데 이 무기별로 싸움법을 정리한 책입니다. 이 중 가장 먼저 1권에서 소개되는 무기가 창이고 장창, 죽창, 기수가 쓰는 기창, 당파, 기병이 쓰는 기창, 낭선 등 6가지 창과 사용법을 소개하고 있죠. 조선시대는 협도라는 것도 있는데 손잡이가 짧은 언월도 느낌? 칼로 변신한 언월도? 창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그렇다고 검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이 무기가 있었습니다. 일본도 역시 창의 중요성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창도 중국식 창을 많이 참고하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일본식 창은 기쿠치 야리라고 모 혹은 피가 있었습니다. 일본식 장창을 야리라고 합니다. 야리는 우리로 따지면 통일신라 시대였던 8세기 일본 나라 시대 때부터 만들어졌는데 원래 창은 이 일반 보병용이잖아요. 하지만 일본은 아직까지 대규모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어서 일반 보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막부시대로 접어들고 그리고 여몽연합군의 침공을 받으면서 군사력 확충에 나섰고 일반 보병이 많이 확보되니까 창에 대한 연구도 박차를 가해 야리가 보편화된 건 막부시대부터 라고 합니다. 야리에도 종류가 많았습니다. 낫을 한쪽 혹은 양옆으로 장착한 가마야리라고 있었으며 임진왜란 당시 제2군 사령관이었던 가토 기요마사의 무기가 가마야리였다고 하죠. 생국국 시대 때는 정말 다양한 창들이 개량되었고 일반 야리를 스야리, 거대한 야리를 오미야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 이후로 일본도 전쟁 횟수가 확 줄어들고 칼에 대한 우상화가 절정을 찍으면서 야리라는 청에 대한 대접도 박해졌다죠. 일본에는 치도라는 창도 있었습니다. 일본어로 나기나타라고 하는데 생김새는 중국의 언월도와 비슷하지만 훨씬 얇고 길쭉합니다. 치도도 막부시대, 특히 생국구 시대에 많이 사용됐으며 주로 승병들이 사용했다고 하네요. 이 사무라이들은 야리보다는 치도를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일본도 검과 창 그 사이에 해당하는 나가마키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이 명칭은 한중일이 다르긴 하지만 큰 틀에서 모양과 사용법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양의 경우 다소 다르기도 한데요. 서양의 창은 2부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멤버십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